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래요? 이게 기술인데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한 달에 월세를 10만 원, 20만 원을 줄일 수도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팁은 네. 오늘 재밌네. 기술을 다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너무 재밌는데요? 2층이었는데 그 배수 구멍 있잖아요. 거기다 시멘트를 다 부어놨어요. 오픈하고 보니까 첫 달부터 마이너스래요. 아이고. 보증금 더하기 권리금 합 1억, 네. 월 순수익 뭐 1,000만 원. 네. 없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거는 초보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 네 번째. 뭔가요? 건물주는 내 편이 아니다. 맞췄네. 이렇게 하면 좀 너무 그런가? 그럼 건물주분들이 싫어할까? 그럼 이렇게 다시 하겠습니다. 네. 건물주분은 다 내 편이라고 할 수는 없다. 뭐 네. 이렇게 그럼 네, 네.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좋은 건물주분들 많습니다. 네, 그렇죠. 제 네. 주변에도 네. 저 정도로 착할 필요가 있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쵸, 네. 17년 동안 임대료를 안 올리신 분들 그런 분 계시고요. 많아요, 제 주변에도. 심지어 제가 아는 분은 이게 이제 사실 그 요령인데 임차인의 요령인데 임차인이 딱 1년에 명절에 2번이잖아요. 네. 그 사과 박스라도 선물을 해야 돼. 그 사과 박스에 돈을 넣으면 안 되지만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건물주가 돌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임차인에게. 멋지시네요. 정말로 복 받는 거죠. 그래서 건물주분은 이제 처음에 만날 때 선해 보이긴 하시지만 네. 이제 일단 계약하고 딱 끝나면 네 약간 악마로 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건물주분을 좋은 건물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좋은 건물주지 아닌지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한 번 만나고는 모르잖아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있습니다. 그래요? 그 중에 가장 필요한 방법, 필요하다고 제가 느끼는 방법인데 네. 특히 처음 창업하는 분들은 네. 건물주분을 만나면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 앞에서. 그죠. 네, 무슨 말을 해도 네,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만나서 예를 들면 혹시 착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네. 그 점포를 계약하기 전에 네. 이미 나쁜 건물주는 네. 동네에 이미 다 소문나 있어. 평판이 100% 소문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무슨 동에 110번지라는 곳에 그 점포를 임차를 하려고 하는데 네. 111번지에 뭐 라면집이 있어서 거기서 저 건물주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나중에 그게 그 임차인이 라면집 사장님이 나쁘다고 했다가 화살이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 글쎄 모르겠어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이제 그 경험치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약간 연기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면을 먹으면서 네. 여기 저 옆에 들어올까 말까 그러면 일단 귀가 쫑긋습니다. 왜냐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하시는 사람들 얘기만 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또 경쟁업체가 들어오는지 또 봐야 되고 맞습니다. 네. 그 중요하죠. 그래서 네. 뭐 하려고 해서 옆에 내일 계약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즉각 반응이 옵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면 솔직하게 답변 안 해주는데 약간 흘리듯이 얘기하면 흘리듯이. 자기도 장사하는 분이고 이 사람도 장사 들어와서 직접적인 경쟁자라서 싫어할 수도 있지만 업종은 얘기는 안 하니까 네, 그러네요. 옆에 계약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즉각 반응이 나요. 하지 마세요라고. 몇 군데 밥 먹으면서 이제 연기를 몇 번 해보면 답이 나오겠네요. 대표님 너무 잘하시네요. 한 군데 가서는 또 안 되고 몇 군데 가면 반드시 나오고요. 또 그쵸. 그게 동네 부동산에 들어가면 네, 또 답이 나쁘다고 또 얘기는 또 안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인재를 하셔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어쨌든 반응을 보면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반응을 보면 뭔가 딱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계약하기 전에 그 네. 건물주의 성향에 대해서 아는 것이 성향.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제가 어제입니다. 어제 저희 회사가 이제 점포 개발도 해주거든요. 네, 그렇죠. 네. 장사하시려고 하는 예비 창업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네.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조금 쉬워질 것 같아요. 강남역에 네. 9평짜리의 월세를 네. 900만 원에 있어요. 9평짜리 월세를. 평당 100만 원이네요. 네. 근데 뭐 강남역은 뭐 9평에 1000만 원짜리도 넘긴 하지만 그렇죠. 강남역에서도 약간 B-급짜리예요. 500인데 네. 그럼 거기서 계속 샌드위치 전문점이에요. 네. 그럼 거기서 장사를 하실 때 왜 나오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폐업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시설 집계 그대로 들고 와서 다른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상상해 보건데 와 벌써 몇 천만 원이 날라갔네잖아요. 네. 왜냐면 인테리어를 또 해야 그러니까요. 되니까. 네. 왜 나오세요? 했더니 건물주분이 월세를 또 올린다는 거예요. 근데 상가임대차보호법상에는 뭐 최고 5%만 올리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건물주가 너무 진짜 야속하게 5% 최고치를 올린다는 거에 대해서 네. 왜냐면 지금이 3월인데 이제
5월인데 2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걸 그렇지. 올려줘야 되느냐. 근데 그러니까 그냥 듣기만 해도 와 몇 천만 원의 손해를 봐야 되는데 이 5%가 얼마만큼 그러니까 거기에서 건물주가 얼마나 싫었으면 이랬을까라는 거. 그러겠네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점포 개발한 자리를 갔어요. 네. 그리고 저는 항상 원칙이 뭐냐면 네. 꼭 저희 예비 창업자분들 중에서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양도양수를 할 때 네. 컨설팅 회사도 마찬가지고 네. 또 양도인도 마찬가지고 네. 권리양도 계약하기 전에 건물주를 못 만나게 해요. 네, 그렇죠. 왜냐면 건물주가 나쁘면 계약을 안 할까 봐. 그래서 계약을 2번을 하게 되거든요. 그 인수창업은. 네. 권리양도 양수 계약서를 먼저 양도인과 양수인과 써요. 여기서 양수인은 예비창업자인 거죠. 그러니까 전 임차인하고 신규 임차인하고 맞습니다. 하고. 네. 이 상황에서 나는 건물주를 안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결혼에 비유를 하는데 아니 어떻게 배우자도 안 보고 결혼을 하니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면 이 양도인과 양수인은 양도인 입장에서는 가게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내 건물주가 나쁜 건물주라고 절대 얘기 그렇죠. 안 해요. 절대 얘기 안 하겠죠. 네. 근데 이 사람도 물론 이제 건물주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가 있어 나갈 수도 있지만 의외로 건물주 때문에 나가는 사람이 적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할 수만 있다면 권리양도 계약하기 전에 건물주를 무조건 만나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양도인은 못 만나게 하니까 이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주변을 약간 조사하다 보면 건물주의 성향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점포 개발을 하고 권리양도 계약을 하기 전에 네. 건물주를 만났는데 야 이거 건물주 또 예술이에요. 왜요? 그 점포에 못 하나도 못 받게 하고 아이고, 세상에. 말이 안 이미 똑같아요. 그 사람들 이미 정벽이 나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 유리가 한 30-40% 비싼 강화 유리라고 네. 샌드위치 요즘에 에그 샌드위치 그러니까 계란 샌드위치는 약간 버터로 이렇게 약간 굽거든요. 네. 그럼 냄새가 나니까 이 버터가 이 공기 중에 날아가서 이 유리에 붙는데 그래서 세상에. 그러면서 그 배기구를 빼야 되는데 그 유리를 그 비싼 유리를 빼야 안돼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건물주를 만나지 않았으면 그래서 그 건물주를 만나고 나와서 이제 옮기려고 하는 이 창업자가 이제 머리에 지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몰랐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저는 뭔가 일을 하면 돈을 받잖아요. 네, 근데 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하지 마세요라고 했어. 네. 왜냐하면 장사는 들어와서 할 때는 모르는데요. 나갈 때 권리금을 주고받고 하는 굉장히 큰 중차대 문제에 봉착이 되기 때문에 그때 건물주가 이런 까탈스러운 건물주면 나가기도 힘들거든요. 권리금 1억, 2억 받으려고 했다가 못 받아요. 그쵸, 네. 그래서 건물주는 제가 오늘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건물주분은 네, 조심해야 된다. 평판을 미리 좀 확인해야 된다. 하지만 좋은 건물주가 더 많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건물주와 임차인의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일 수도 있고 네. 또 이해 당사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건물주하고 이제 관계가 중요한데 네.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사귀듯이 밀당도 좀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건물주의 관계를 어떻게 이렇게 이어가야 될까요? 이게 기술인데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해주세요. 근데 왜냐면 이 기술을 말씀드리면 건물주분이 그걸 아셔가지고 대응을 하실까봐. 그럼 일단 수위 조절을 하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핵심적인 기술은 제가 카메라 꺼지면 대표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갑을 간의 관계가 지금도 어쩔 수 없이 형성은 됩니다. 근데 다만 옛날보다는 많이 좀 이제 약간 평등하게 된 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창업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서 네. 약간의 이 균형이 좀 깨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임차인은 임대인 앞에서 무조건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임대인이 요구하는 것만 들어주다 보면 저 사람은 반발을 안 하니까 이번에 5%를 올릴 거야. 아니면 요즘에 그러니까 내쫓는 것도 어렵지만 그렇죠. 상가임대차법이 10년이 있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러니까 임차인 예비창업자 입장에서 다 수긍을 해주면 이 사람은 내가 뭘 요구해도 들어줄 거라고 해서 무조건 얘기해주면 또 다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건물주분이 상식선에서 조금 벗어난다라고 판단이 되면 한 번쯤은 네. 크게 싸울 필요도 있습니다. 화를 내면서. 화를 내면서. 그래요. 그러나 모든 건 다 인간관계 밀당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다음날 바로 찾아가서 네.
그날은 내가 뭐 이렇게 됐다라든지 네. 사과 박스를 네, 사과를 좋은 사과를 듬뿍 넣어서 하면 사람이 이게 그렇잖아요. 전화로 하면 이게 잘 안 통하는데 그렇죠. 직접 찾아가면 화내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딱 임차를 해서 들어와서 내가 나갈 때까지 뭐 2년도 될 있고 10년도 될 수 있는데 그동안 임차인의 임대인이 두려워서 네. 왜냐면 전화하면 혹시 김씨 마침 전화 잘했네 이번에 네. 계약갱신할 때 올리려고 했는데 전화하기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전화에 두려운 거죠. 네. 그래서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전화를 걸 때는 네. 이게 임대인한테 전화 오면 일단 뭔가 무섭거든요. 그쵸, 네. 덜덜 떨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는 그쵸. 거거든요. 나한테 안 좋은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결정이 된 상태에서 전화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이미 가족회의 다 끝나고 그쵸. 마음 먹었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참 두렵고 어려운 존재긴 한데 가끔씩 안부 인사 전화만 하면 그분이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러면 사전에 대응을 좀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즉각 그래요. 대응도 가능하고 그러시군요 하고 나서 나중에 뭔가 또 만나서 뭔가 또 이렇게 좀 마음에 들게끔 좀 내 행동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건물주분이 전화하면 그때 다 이미 결정나서 그러니까 뒤로 밀리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해놓고 전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많지만 네. 떡 하나 딱 하나 네,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명절. 네, 명절. 네, 제가 조금 전에 좋은 건물주분이 임차인분들에게 네. 이렇게 사과도 돌리고 하지만 거꾸로 이제 항상 임차인이? 네 명절 때는 무조건 과한 거는 이건 공정거래상 뭐 안 되고요. 네. 네, 그냥 진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정도만 해도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임대료를 올리려고 했다가도 그러겠네요. 네, 그게 마음이 전해집니다. 진짜 뭐 사과 한 박스에서 뭐 3만 원짜리 받게 되면 네. 이번에 좀 올리겠는데 이런 생각 갖고 있다가도 네. 다음에 올리자. 그럼요. 이렇게 할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를 사람이 이제 인지상정인데 그 말씀하신 뭐 3만 원, 5만 원은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3만 원, 5만 원짜리가 한 달에 월세를 10만 원, 20만 원을 줄일 수도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해주면 그냥 안 보냅니다. 김씨 들어와 차 한잔해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요즘 어때? 당연히 물어보겠죠. 죽을 것 같아요. 것 같아요. 근데 연기 그때 잘해야겠네요. 연기를 잘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다음 달에 그러니까 이게 도래하는 임대차 갱신될 때 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애들 학비가 지금 다음 달에 못 낼 것 같은데 좀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감정이 호소. 대단하십니다. 가장 특효약은 아이입니다. 어쨌든 얘기 아이한테는 무너지거든요. 연기를 잘해야겠네요. 아까도 연기 많이 말씀드렸는데 연기 학원이라도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건물주 네. 분들의 어떤 성향이나 특성들이 있는데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피해야 될 또 주의해야 될 이제 건물주 유형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좋고 나쁨은 사실은 모든 평가는 임대료에서 하거든요. 임대료. 그래서 그쵸? 네. 처음에 아예 들어갈 때, 네. 이건 좀 과한 임대료가 아닐까?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임대료가 좀 과한데? 근데 여기서 좀 결정적인 게, 권리금이 낮으니까, 권리금이 없으니까 월세가 이 정도 높아도 될 거라는 이 착각 속에서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월세가 높다라는 뜻은 건물주분의 욕심이 작동이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월세의 그 고하 때문에 저 사람 착해, 저 사람 나빠 이건 또 판단이 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 월세가 높다라는 건 대체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높다는 건 저 사람 임대차 만료가 되면 또 올리겠네. 올리겠구나. 그러면 이게 어떤 피해를 갖냐면 권리금과 월세는 상관관계가 있어가지고요. 월세가 높을수록 권리금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못 받아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진짜 선수들, 장사 선수들은 보증금과 월세 싼 거를 선택을 해요. 그렇군요. 그럼 나중에 장사 잘 되면 권리금을 또 많이 받을 수가 나갈 때. 있거든요. 네, 그거 하나랑 또 한 가지 팁은 네. 물론 재밌네. 기술을 다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너무 재밌는데.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주부님 착하세요 나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임대차 계약서의 양 가지고 판단합니다. 양. 이제 꼼꼼한 사람들이 양이 많은가 보죠. 특히 강북 쪽에는 또 대학가 쪽은 네. 이제 3층 건물, 특히 경희대 같은 경우는 3층짜리 건물들이 많잖아요. 네. 이분들은 어렵게 돈을 모아서 그 작은 건물을 사신 분이라서 네. 임차인의 마음을 조금 알아요. 그런데 강남 쪽, 지금 이제 3세들이 건물주들이거든요. 1세대, 2세대, 3세들이. 네.
이 3세대의 건물주들이 어렸을 때부터 금수저였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전혀 몰라요. 그럼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변호사의 도움을 받죠. 네, 변호사. 그럼 변호사 이제 재소전 화해조서라든지 또 어려운 용어지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변호사의 도움, 두껍다는 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다는 뜻이고 네. 여차하면 당신은 우리 건물주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계약 쓸 때 관리인을 통해서만 하지 법으로 그냥 다 밀어붙이겠네. 법으로죠. 그래서 그 임대차 계약서의 이제 페이지 수 가지고 네. 그래서 그거 하나랑 또 한 가지는 페이지 수는 됐어요. 그러면 단서를 얼마큼 달거든요. 특약. 그래서 가장 좋은 건물주는 제 20여 년 이상 하면서 느낀 네. 건데 진짜 좋은 건물주는 명도를 치지 않거든요. 착해서 네네. 너 나가. 왜냐면 월세를 뭐 세네 달 밀려도 그럴 수 있지인데 명도 바로 안 치죠. 네.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야 그래? 그 임대차 계약서 좀 보내봐. 그러면 이제 팩스나 이메일을 보낸단 말이에요. 네. 딱 보면 페이지 수를 제가 봅니다. 한 장이에요. 딱 봐요. 그러면 단서가 거기 한 10개가 붙어 있어요. 이것도 약간 변호사 도움은 안 받는 거잖아요. 한 장이니까. 네. 근데 까탈스럽는데 딱 한 줄. 네.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을 인정치 않는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거 당연한 거. 네. 그리고 없어요. 이분들은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임대로 딱 보면 굉장히 쌉니다. 네. 제가 상담 오신 분들 중에 이제 건물주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아버지 때부터 해서 거의 20년 동안 월세를 하나도 안 올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은 정말 대박인 거죠.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거는 그 임대인 건물주 입장인데 이제 거의 10년, 20년 동안 하나도 재밌다. 건물주분이 네. 나온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네. 이런 피해들도 많이 있었어요. 네. 이제 꼭 우리가 건물주가 나쁜 분들도 있지만 또 양심적이지 않은 임차인들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주가 이렇게 있는데 거의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려고 정말 많은 혜택을 드렸는데 이제 이분이 건물이 오래돼서 이제 새로 지어야 되는데 네. 이제 그걸 이제 못하게 하는 네. 거죠. 이제 네. 나를 명도하려면 네. 돈을 많이 달라.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돈 가지고 가실 데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건물주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힘든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참 이게 하여튼 임차인 또 임대인 지금 다 서로 이제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못된 임차인은 좀 며칠 전 얘기인데 건물주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는 분이. 그래서 아니 뭐 다 깨부시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 되게 착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임차인들도 있어서 임차인도 임대인을 잘 만나야 되지만 임대인도 임차인을 잘 만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제가 아시는 분은 그 임차인이 명도를 하는 가셔서 좀 이렇게 감정이 상하셨는지 그쵸. 2층이었는데 그 배수 구멍 있잖아요. 네. 거기다 시멘트를 다 부어놨어요. 그때 이제 건물 안쪽으로 있는데 그래서 그냥 그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수리 비용이 들어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서로 좋은 분끼리 잘 만나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제 궁합이 잘 맞아야 될 텐데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궁합이 얼만큼 맞느냐 그쵸? 이것도 복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초보 창업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 5번째는 뭐죠? 저 벌써 5번째인가요? 네. 이제 힘드네요, 지금. 다섯 번째 뭐지? 다섯 번째. 네. 다섯 번째 네.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네요. 네. 네, 다섯 번째는 저도 창업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네. 창업 컨설턴트 잘못 만나면 네, 망한다라는 그 말씀.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사실은 그 이제 20여 년을 하면서 그 강연이나 강의 통해서 네. 또 방송도 저도 좀 많이 했지만 내 업을 이렇게 나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내 얼굴에 침 뱉기도 될 수 있는데 네. 근데 요즘에 창업 컨설팅이 좋은 분도 많지만 네. 그 나쁜 분들을 만나면 그냥 재산이 한 방에 날아가고요. 네. 제가 어떤 분을 봤냐면 제가 그 몇 년 전 얘기인데 그 네. 얘기를 제가 듣고 나서 아 진짜 어떤 이런 강의라든지 방송할 때 이런 얘기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굳게 먹은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예비 창업자분이 제 옆에서 앉아서 가는데 네. 한 50대 초반 정도였어요. 네. 그래서 뭐를 하고 싶으세요?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바를 하겠다, 카페를 하겠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그래서 아니 왜 카페를? 왜냐면 이제 그분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식당이라든지 뭐 이제 이 음식업에 맞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네. 뭐 바나 카페 이런 거 하시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자기 주변에 바나 카페를 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실패 사례를 하나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창업 컨설팅 회사에 이른바 낚시 매물
낚시 매물. 네, 가짜 매물을 보고 전화를 해서 갔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가 1억을 투자해서 1,000만 원을 번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투자 대비 수익률이 있거든요. 4% 정도? 네, 4%는 좀 잘 좋은 거고요. 한 네, 3% 정도만 3% 돼도. 근데 그 상식적으로 1억 투자해서 1,000만 원을 버는데 그걸 누가 내놓겠어요. 그러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예비 차검자는 늘 착합니다. 착해서 그냥 홀레당 전화해서 있다고 해서 갔는데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팔렸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매물을 보여주는데 바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네. 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네. 왜 그 사람 보면 친구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저희 엄마 같은 그냥 아주 평범한 엄마인데 바는 약간은 좀 뭐랄까 젊은 분이 좀 센스 있는 분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네. 저희 엄마 같은 사람이라는 이런 풍채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를 한다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직원을 다루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 아니 어떻게 바를 아니 본인이 잘한 바 성공 사례도 있겠지만 어떻게 바를 하려고 하느냐.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바를 했대요. 바를 했는데 네. 이 사람이 연락 두절이 아이고.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원래 커피를 하려고 갔다가 네. 그 차움 컨설턴트를 통해서 바를 하게 된 건데 그것도 뭐가 이제 홀라당 쉬운 거죠. 그럴 때가 있어요. 실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 착한 사람들은 당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오픈하고 보니까 첫 달부터 마이너스래요. 아이고, 세상.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가지고 있던 돈보다 좀 대출을 더 받아서 했는데 이제 계속 마이너스 하니까 독촉 전화가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락을 완전 두절해서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컨설턴트 말만 믿었다가 뭐 또 홀라당 또 전재산 날릴 수가 있어서 착한 창업 컨설턴트도 많지만 창업 컨설팅 좀 조심을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의 모든 창업도 뭐 본사든 창업 컨설턴트든 또 부동산이든 다 사람을 통해서 이제 만나는데 네. 이제 지금 이 창업 컨설턴트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피해야 될 이런 창업 컨설턴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어차피 만나야 되잖아요, 이들 그죠? 네. 피해갈 때는.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왜냐면 다 말씀드리면 오늘 하루 종일 가니까 좀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는 대표님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번번이 약속. 그게 시간이든 아니면 예를 들면 내일까지 뭐 매물을 찾아서 드릴게요라든가 뭐 번번이 약속에 대한 거. 번번이 약속을 깨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본인이 주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네, 높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 약속뿐만 아니라 뭐 언제 뭘 정보 자료를 주겠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자꾸 이제 어긋나는 경우. 맞습니다. 약속.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어떤 매물을 통해서 전화를 했는데 네. 그 레퍼토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제 팔렸다. 어제 팔렸다. 혹은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거야. 던킨 도너츠 던킨 도너츠 좋아하잖아요. 네. 그 창업 영순이거든요. 네. 베스킨라빈스입니다. 던킨 도너츠 합 1억, 그러니까 보증금 더하기 권리금 합 1억, 네. 월 순수익 뭐 1,000만 원. 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거는 2%만 나와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0만 원만 나와도 해요. 그리고 1억짜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시장에서는 뭐 거의 한 4, 5억 정도에 나오거든요. 근데 갔는데 이제 초보 창업자는 그거 모르니까 던킨, 베스킨 때문에 그냥 혹해서 간 그쵸. 건데 네. 이제 얘기를 하죠. 아, 이거는 사실 지분이에요. 1,000만 원 수익이 나오는 건 지분, 맞는데 지분. 10명의 지분이 있는데 그 중에 그런 한 명 식으로 그래서 하구나. 100만 원 가져가는 거예요. 일단 방문을 했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일단 첫 번째 연락처 따는 게 일단 목적이에요. 그쵸. 그 예비 창업자가 연락처를 따면 어떻게 해서든 다른 걸로 돌려서 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 방문했을 때 이 물건은 없는 물건이다라든가 뭐 팔렸다 이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말을 하면 다른 건 뭐 거짓말 하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친절한 창업 컨설턴트를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친절한. 그래요? 특징이 뭐냐면요. 네. 처음 만나서 이게 이제 사자마자가 뭐 형님. 이제 말이 좀 짧아지고 그러나. 네, 여자분 또 누나. 누나. 그리고 그 오늘 술 한잔 같이 하시죠. 그래서 술 마시면 또 친하게 되니까 그때 이제 우리 그 형 동생 하시죠. 네. 그래요. 대표님도 뭐 아실 텐데 이거 이렇게
빨리 친해지는 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너무 과하게 친한 거는 친절한 거는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네,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이제 방금 말씀한 세 가지 뭐 시간 약속이든 어떤 자료에 대한 약속이든 물건에 대한 약속이든 그 약속을 잡고 지키지 않는 분. 네. 두 번째는 미끼 매물을 써서 나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쪽 전문용어로 전화번호를 딸려는 분. 또 지나치게 친절하신 분도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컨설팅 해주는 분, 네. 이런 컨설턴트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네. 뭐 이제 좋은 분 만나면 되죠. 그런데 이들한테 이렇게 뭐 비용이라는 걸 줘야 되나요? 네. 이 창업 컨설팅 시장에선 네. 저는 이제 뭐 필요하면 이제 상담료를 받긴 하는데 상담, 네. 대부분 창업 컨설팅은 사실 이게 직업에 대한 용어도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점포만 이제 소개해주면 사실은 부동산의 영역에 속하는데 네. 창업 컨설팅이라는 건 정말로 이 사람이 잘 될 수 있게끔 A부터 Z까지 그렇죠. 뭔가 네. 돌봐주는 건데 네. 점포를 중개하는 것만으로 창업 컨설팅이라는 명칭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예비 창업자는 아,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이구나라고 이제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점포를 소개시켜주면서 점포에 대한 성사가 되면 컨설팅 비용을 받는 거고 네. 처음부터 이제 돈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창업 컨설팅 그런 비용이 얼마큼 되느냐 되게 궁금해 네. 하시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부터 시작이 돼요. 시작 그때부터요. 근데 이게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정말 안타까운 건데요. 이 컨설팅에 대한 비용은 내 재능과 시간, 네. 열정이 투입이 돼서 컨설팅 비용을 받는 건데 그렇죠. 약간의 한정을 좀 말씀드리면 네. 이제 예비 창업자들을 이제 네.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뭐 형 누나 한다 그랬잖아요. 아 어제 일단 술을 마셨어. 형님 내가 형님 어제 얘기하다 보니까 형님 좀 애절한 사연이 있는 것 같아. 네. 형님한테는 내가 원래 500 받는데 한 200 받을게.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러게. 일단 착하다는 전제하에 네. 되게 좋아요. 저쪽에서 왕창 먹습니다.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권리금이 뭐 8천인데 권리금 왕창 떼어서 네, 양도인 쪽에서 인정을 받고 가져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양심적으로 좀 한다고. 왜냐면 200만 원 받고 300만 원 받고 못 할 수 있는 컨설팅이 있거든요. 왜냐면 강의 한 번 나가도 200만 원, 300만 원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게요. 근데 이제 나는 정당하게 한다고 뭐 300만 원, 500만 원 부르는데 저쪽에서는 200만 원, 100만 원 부르는데 그럼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왜 100만 원, 200만 원 받겠어요? 한전이 있어 그래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당한 거는 시장에서는 한 300만 원 정도에서 이제 뭐 더 많게는 또 많을 수도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창업은 특히 이제 초보 창업자한테는 각 과정들이 뭐 전 임차인이든 건물주든 또 이런 창업 컨설턴트든 뭐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지뢰밭인 것 같아요. 잘못하면 이제 지뢰를 밟게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구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